뭐 단임하는 거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 이런 문구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어요. 가능한 걸 더 가능하게 하라 이런 게 되게 와닿잖아요. MZ세대들은 부모님들 얘기 잘 들을까? 안 듣죠. MZ세대들은 부모님 얘기 말씀 잘 안 듣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기보다는 자기가 뭘 하고 싶어요. 창업특례가 특정법인이랑 요즘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구조 이해되시나요?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가족법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법인과 연계된 약간 에벤소 같은 개념의 가족법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설립하는 특정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확률적으로 자녀가 하고 싶은 거는 신사업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창업 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청년이고 신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금이 가업 승계랑 특정법인이랑 연결이 된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고 신사업이고 몇 번의 코칭을 받으면 한 3억, 5억 정도가 실리고 아버지한테 창업특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10억의 자본금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10억의 자본금 중에 한 1억 정도는 아버지 지분을, 아버지 법인 지분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지분이 10% 정도 생겼다고 쳐볼게요. 10% 정도 생겼다고 했을 때 차등배당만 녹이는 거죠. 차등배당만 녹이는 거죠. 아버지 현금 개시 가수금 막 받는 거죠. 그 가수금 받아가지고 뭐 하죠? 가수금 받은 거에 대출 80% 일으켜서 특정법인이 부동산 매입 막 하죠.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가수금의 이자율이 1억을 안 넘으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특정 법인의 창업과 부동산과 여러 가지 차등 배당이 다 엮어가지고 새로운 컨셉의 그런 컨설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GFC님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위화감이 되게 컸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근데 항상 돌이켜보면 차등 배당 처음 나왔을 때도 위화감 들었고 좀 새로운 컨셉이 나올 때마다 위화감이 저는 항상 들었거든요. 심지어 경영인정기보 100% 비용 처리한다고 했을 때도 저도 위화감이 들었어요.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일반화 되는데 초창기에 그런 위화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딥하게 파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부터 해가지고 국세청에도 질의하면서 제가 느낀 게 특정 법인은 좀 일반화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면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조특법 6조 이 정도 외우면 좋죠. 조특법 6조 조세특례 제한법 참 세법이 많이 어렵죠. 그냥 중소기업 일단 수도권 감일 억제권역 외냐 내냐 이게 뭐냐면 창업과 관련된 감면이 창업특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 감일 억제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요 소득세, 법인세 100% 감면이에요. 유튜버들 요즘 어디서 창업할까요? 전부 수도권 감일 억제권역 외에요. 수도권 있잖아요. 도넛 형태로 법인 설립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 감일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은 아버지한테 창업특례로 창업자금을 5억을 받는데 심지어 아버지한테 일감 몰아주기는 아이디어 받아서 수익이 1년에 10억씩 발생하는데 납부하는 세금은 0인 거죠. 그렇게 특정 법인의 잉여금이 엄청 쌓이게 되면 아버지한테 가수금 받아서 부동산 구입하는 게 요즘 컨설팅 최신 트렌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특법 6조는 창업을 했을 때 소득세, 법인세 감면인 거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30조에 옵니다. 볼게요. 이 계산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 증여는 5억 받으면 한 8천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죠. 5억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5억을 넘어서게 되면은 30억까지는 10% 정도 세금 내. 그래서 35억 받는데 5억 공제한 다음에 30억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35억인데 3억이면 몇 프로 정도 세금 내는 거죠? 한 10% 정도 내면서 창업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정이 됐죠. 30억에서 50억. 10명만 고용하면 100억으로 보겠습니다.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원
한 8명 고용할 바에는 몇 명 고용하는 게 좋다? 한 2명만 더 해가지고 몇 명 하는 게 좋다. 그럼 노무정도 나오고 고용중대 세액공제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컨설팅도 인천에서 그 팀장님이 모의기하게 보내셨는데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는데 뭐 간호하고 이런 아웃소싱을 30명 썼어요. 아웃소싱. 그러니까 파견 같은 분들. 아웃소싱을 30명을 썼는데 그 팀장님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원장님이 소득세만 매년 한 20억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원장님이 30명을 그 통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30명을 통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인당 한 1,300만 원씩 3년이면 인당 4천만 원이죠. 1,300만 원씩. 한 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1,300만 원의 고용중개 세액공제가 있는데 3년이면 3,900, 4천이라고 치고 30명이면 얼마죠? 12억이죠. 12억에 일단 소득세 환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30명에 대해서 4대 보험이 나갈 거잖아요. 4대 보험 간병 규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세금 환급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30명 인건비 인당 그런 분들은 고액 연봉은 아니겠죠. 인당 3천이라고 치면은 30명이면 9억인데 1년 만에 인건비는 무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